성정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3일 무호 두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의정부 병조 한승구 서북면 도원수 북정 부원수가 경군을 뽑아 제주를 시험하여 활을 잘 쏘는 사람 상등 하등의 1140명과 기력이 장근한 사람 395명을 얻어서 하려니 전교하기를 북정 부원수가 500명을 서북면 도원수가 200명을 시험해 뽑은 사람 중에서 한산으로 소속된 곳이 없는 사람은 별도로 소속을 할 곳을 만들도록 하고 또 갑사 등은 비록 작산이라도 정병의 보인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참으로 활을 잘 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어찌 갑사에 소속되었을 것인가. 다행히 활을 잘 쏘고 사납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정벌에 따라가도록 하라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서울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모름지기 날래고 강한 사람을 많이 가려 뽑아서 수비하도록 해야 하니 서북면에 들여보낼 수요를 200명을 줄이기를 청합니다. 갑사로 한산이 되어 정병의 보인이 된 사람은 활쏘기를 시험할 때 한 사람도 상등에 있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하등에 있었으며 또 그 수요도 많지 않으니 반드시 그들을 정벌에 따라가도록 할 것은 없습니다. 시험에 뽑은 사람 중에 한량으로 소속될 곳이 없는 사람은 거주하는 곳의 관청으로 하여금 그들의 성명을 등록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할 뿐이고 별도로 소속할 곳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정성 등이 말하기를 서쪽 변방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니 그 말이 진실로 옳다. 만약 변방만을 급한 것으로 여겨 서울의 시위를 허술하게 한다면 이는 외방을 중시하고 중앙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랑캐 무리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때 길을 나누어 침범한다면 군조로 많이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도적질을 한 오랑캐를 죽여 없애는 일은 옛날에 비록 드물게 보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오랑캐의 기병을 한 놈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려 할 뿐이니 이와 같이 하려면 200명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길 것이다. 또 양계의 원수들은 각기 재능 있는 사람을 가려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러나 서울 안에 어찌 사람이 없도록 할 수야 있겠는가? 가령 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데도 양쪽 원수가 다투어 서로 이를 차지하려고 하면 옳지 못한 일이다. 만약 재능이 있는 사람이 3명이면 1명은 서울에 남겨두고 1명은 서쪽 반명에 보내고 1명은 북방 정벌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 마땅히 군목에 표지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 극균이 향리의 활쏘기를 시험하여 등급을 매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고역은 향리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 까닭으로 다투어 면하기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어찌 이들에게 다 면하도록 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무죄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한 명이 10명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벌에 따라가도록 할 것인데 그 정식을 높여서 뽑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3일 무호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나비 8,000벌은 본디 영안도의 군사를 위하여 만든 것이나 서쪽 병방도 또한 장차 비어해야 될 것이니 두 지역의 군사에 어찌 차별이 있겠는가. 다만 처음에 생각하기를 북쪽 변방의 군대는 저 오랑캐들의 땅에 들어가 정벌하게 되고 서쪽 변방의 군대는 우리 땅을 지키고 외적을 막는 까닭으로 다만 영안도의 군사에게만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서쪽 변방의 군대도 또한 나가서 싸울 때가 있을 것이니 유독 북방 정벌하는 군사에게만 이를 내려준다면 군주들을 마음에 반드시 양쪽 변방의 한쪽은 경하게 여기고 한쪽은 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5,000벌을 영안도에 보내고 3,000벌을 서쪽 변방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정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4일 김이 첫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관찰사 유지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을미년에 이산, 창주, 벽단 등지에 저 도적들이 쳐들어올 때 싸움대에 나간 장수와 군사를 농공행상하였는데 1등은 초자하고 2등은 가자하고 3등은 4, 50을 주고 1, 2등 내의 당상관과 자궁인 사람은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 본등에 의하여 대신 가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유와 천인에게는 2등은 2년에 한하고 3등은 1년에 한하여 역을 면제했는데 이번 창조의 자작질이 등지에서 접전한 군공은 적의 머리 하나를 베고 말 5배를 빼앗을 뿐이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해당한 것이 4명이나 되었으니 을미년의 군공과 대개 동일하므로 을미년의 예에 따라 농공 행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여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어 노사신 이급배 연호 이철견 어세겸 선거는 의논하기를 계목에 따라 시행하소서하고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계목에 따라 시행할 것인데 다만 을미년의 농공행상 때에는 이 영상과 같은 자국인 사람도 또한 당상관에 승진시킨 여부를 아우러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극도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4일 기미 두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정탁이 와서 아뢰기를 북방정벌의 군량의 비용이 셀 수 없을 정도이므로 전후에 중지할 것을 간하는 말을 굳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결망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4일 기미 세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홍계원이 와서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군인의 수요가 모자라는데 어찌 양계에서 한꺼번에 거사할 수 있겠습니까? 서북면의 거사는 비록 방어한다고 하지만 오랑캐가 만약 와서 침범한다면 반드시 서로 더불어 싸워야 할 것인데 하물며 북방정벌이 그들의 소효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만약 이기지 못하면 나라의 위엄을 손상시킬까 염려되니 다시 생각하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큰일을 이미 정했는데 어찌 그대의 말로서 이를 그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승조원의 선교하기를 지금의 형세를 살펴보건대 사람들이 모두 북방정부를 싫어하고 서쪽 변방에 가기를 원하여 번갈아 서로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까닭으로 대간이 혹은 그 말을 듣고서 와서 아랜 것뿐이다. 내가 이를 묻고자 했으나 언관이기 때문에 잠시 버려두고 있다. 북방정벌이 옳지 못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일찍이 주의를 다스리라는 명이 있었는데 지금 대간이 혹은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치기도 하니 그것이 사체에 있었다 하겠는가 하니 우승지 남훈이 아뢰기를 대간은 말하는 것을 직책으로 삼고 있는데 어찌 남의 말을 듣고서 이를 아뢰었겠습니까? 그러나 북방정벌은 저들이 먼저 우리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서 이를 일으켰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군대가 아닙니다. 하늘은 반드시 순리를 돕는 것이니 어찌 패전을 당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대간이 반드시 가나에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마땅히 날마다 이를 말해야 하는데도 며칠 지나서 다시 말하게 되니 사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고 동부승지 조위는 아뢰기를 북방정벌에 나가는 사람은 적의 땅에 깊이 들어가야만 하지만 서쪽 변방에 나가는 사람은 우리 땅에서 지키고 있으며 도로도 또한 멀고 가까운 차이가 있으니 서쪽 변방에 나가려고 하는 형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간의 남의 말로 인하여 이를 아뢰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혹은 그치기도 하고 혹은 말하기도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과연 승지가 한 말과 같다. 대간이 만약 말한다면 오늘 이를 말하고 내일 이를 말하고 모레도 이를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중지했다가 다시 말하는 것은 언간의 채모가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4일 기미 네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정수강이 상소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북방정벌의 거사는 바로 일의 기회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저들이 먼저 우리를 침범했으니 이번에 가는 것은 무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마지못해서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 저들이 와서 우리의 국경을 침범한 것은 초야의 좀도둑이 사람과 물건을 몰래 노략질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곧 성을 함락시키고 장수를 죽이고서 뜻대로 된 뒤에 가버렸으니 지금 다만 길의 멀고 가까움과 험준하고 평탄함만 헤아리고서는 크게 군사를 일으켜 대단한 기세의 위력을 보여서 그들이 사납고 교만한 마음을 저지시키지 않는다면 저들은 장차 천지를 흘겨보면서 우리를 쥐푸라기처럼 여겨 업신여기고 질바불면서 해마다 우리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성 밑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야인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 같은 데도 보복하지 않으니 그 겁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면서 장차 멀고 가까운 지방에서 몰래 교교를 하여 왕래하면서 우리를 넘겨다 볼 것이니 비록 장수와 군졸들이 갑주로 몸을 싸고 예리한 병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서서 기다려 그 고통을 이루 다 견디지 못할지라도 저들이 함부로 사납게 구는 것은 장차 도굴보다도 심할 것이니 우리가 해를 입는 것 또한 경험보다 더 참혹함이 있을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융족을 정벌하여 형 설을 징계하였다고 하였으니 바로 오늘날의 일을 이른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사람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째 신이 말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다만 신이 지금 언관에 임명되어 있는데 언관들이 모두 북방정벌을 하지 않기를 청하고 있으나 신은 이미 마음으로 북방정벌을 옳게 여기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는 데서만 따를 수 없는 까닭으로 감히 이같이 진달합니다. 또 신은 이미 동료들과는 어긋남이 있으므로 직임을 같이 할 수가 없으니 신의 관직을 갈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니 승정원에 내리기를 내가 상소의 뜻을 살펴보니 양쪽이 다 같이 남아있을 수는 없다 하였다. 우부승지 남은과 동부승지 조비가 아뢰기를 대가는 반드시 의논이 서로 합한 후에야 이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수광의 의논은 본원과 서로 어긋나니 같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였다. 남은이 또 홀로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정수광의 소가 옳다고 여깁니다. 만약 그 하나를 채직시킨다면 마땅히 그릇된 사람은 채직시키고 옳은 사람은 남아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내일 이 소를 대궐에 나온 제상에게 보이게 하라 하고 정수광에게 전교하기를 소의 뜻은 이미 자세히 알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5일 경신 첫번째 기사 일본국 간서로 축풍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속경 동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5일 경신 두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정수광의 상소를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 2급의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아무는 정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아무는 정벌할 수 있다고 말하니 모두가 각기 그 뜻을 말하여 가타 부타 하면서 서로 이를 성취하려는 것이지 굳이 다른 의논을 세워 서로가 헐뜯으려고 한 것은 아니니 어찌 특끌만한 사이가 그 사이에 있겠습니까? 비록 한 관사에 같이 있더라도 진실로 서로 싫어할 일치는 없을 것인데 만약 의논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서 서로가 이념하게 된다면 장차는 부화내동하는 패단이 있을 것이며 언로가 도리어 막히게 될 것이니 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철견, 어세견, 이극견, 이봉, 안우건, 이집, 안침은 의논하기를 북방정벌의 거사는 비록 대간이 여러 번 옳지 못함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수광이 이미 정해진 계책에 의하여 감히 아첨하는 말을 올리니 아첨하여 순종하는 듯합니다. 대간과 더불어 의논이 다르므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까 염려하여 미리 이같이 진술해 아뢰니 그 실정이 있는 것은 비록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대간은 각기 그 뜻을 말할 뿐이므로 부화내동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다만 정수광이 스스로 끓여 이념하니 끝내 편안히 직책에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한칠의 신승선, 노공필, 성건, 이계남, 연탄은 의논하기라 무릇 사람들의 소견이 각기 다르니 함부로 남에게 영합하여 부화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수광이 만약 북방정부를 옳게 여긴다면 마땅히 자주 주견을 지킬 뿐이지 스스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꺼려서 채직을 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이승훈, 이극돈, 이조익전, 한안, 권건, 민영건, 한근은 의논하기를 몸이 대간에 있으면 마땅히 각기 그 뜻을 말해야 할 것이며 모름지기 부화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번에 북방정벌은 조정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서 조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들 중에서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마땅히 소를 올려 간해야 할 것인데 정수광이 정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름지기 수다스럽게 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저 그만둔다면 마땅할 듯하고 정수광이 이미 스스로 끓여 인피하니 청을 따르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미 여러 사람이 의논을 잘 알았다. 그러나 대저 신하들은 각기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를 말할 뿐인데 정수광이 이미 동료들과 의논이 합치하지 않은 까닭으로 논박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스스로 와서 말한 것이다.
만약 간관이 모두 다 채직시킨다면 그늘의 대간이 자주 이념함에 따라서 갈려서 가는데 지금 또 이들을 채직시키는 것은 진실로 사체에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수강을 채직시킨다면 후일의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구애될 자신의 의사로 결단하지 않고 구차하게 남을 따라 부안해동하는 패단이 있게 될 것이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의논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정수강의 상소는 아첨하에 순종하는 듯합니다고 하지만 정수강의 뜻은 아첨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에게 논박을 당할까를 두려워해 그 뜻을 진달한 것뿐이다 하였다. 윤필상 2급의 노사신은 의논 아래기를 그들의 대간을 자주 채직시키니 조정이 소란한 듯합니다. 정수강이 다만 그 뜻만 말했다면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비염한다고 해서 이를 채직시키고 또 한 사람이 비염한다고 해서 이를 채직시킨다면 조정이 어느 때 편안하고 조용하겠습니까? 하고 2급배 이승훈은 아래기를 정수각이 마냥 다른 뜻이 있었단 마당에 그가 동료들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뜻만 알면 그만일 것인데 지금 북방정벌은 조정의 계획이 이미 정해졌고 조치가 이미 갖추어졌는데 어찌 글을 올려 이를 정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서로가 인용을 하지 말고 각기 스스로 관직에 나아간다면 편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정수강을 받고 임명하려고 한다. 여러 사람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상의 하교가 진실로 적당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받고 임명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정탁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흥청사에 죽석을 설치하고 또 그 문을 중수한다고 하는데 그만둬야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 단을 숭상했으가 아니다. 조정조로부터 외인으로 조정이 오는 자 중에 혹 보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무너뜨릴 수가 없을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홍계원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난신에 연좌된 자손 외에는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허락한다고 하였는데 비록 자손이 아니더라도 응당 연좌된 사람은 조정께서 사면하지 않았던 바이고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못할 자들이니 그들에게 스스로 속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자손들은 진실로 속죄하도록 허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외에 연좌된 사람들도 또한 어찌 모두 정벌에 나가도록 하겠는가? 이미 그 죄의 경하고 중한 것을 분간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영수가 와서 아뢰기를 사관원에서 신의 내력을 상고하니 직임이 나아가기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관원에서 어찌 내력을 상고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사관원 헌납 정탁이 아뢰기를 본원에서 김영수의 출신과 내력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일찍이 감찰이 되었을 때 또한 농박을 당하였으므로 대개 인물이 대간에 적합하지 않은 까닭에 이를 상고했을 뿐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력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북방정벌의 폐해는 이보다 먼저 이미 아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이 되풀이 이를 생각해보건대 저 오랑캐들이 스스로 그지를 알고서 요지해 처에 험고를 설치하여 우리 군대를 맞아친다면 아마 헤아릴 수 없는 근심이 있을 듯하니 그 치욕은 경흥에서 당한 것보다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원고대 전하께서 다시 3번 생각하소서였다. 지평 홍계원이 아뢰기라 신이 일찍이 종성판군이 되었기에 본도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본도는 군량이 모두 민간에서 흩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나라에서 경찰관을 보내어 저축된 곡식을 헤아려 보니 잘못 틀린 것이 있었으며 감사와 상교를 받았고 또 고쳐 헤아려 보니 모자라는 것이 많았으므로 관리에게 나누어 징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서 바친 사람은 혹 구맥으로 혹은 교맥으로 그 수량을 채우고 회계는 모두 쌀로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남겨둔 곡식도 또한 해가 오래되어 좀 먹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 국가에서 많은 군사를 몰아서 본도에 들어오면 장차 무엇으로 군량을 대겠습니까? 더구나 본도는 산은 많으나 넓은 도로는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산에서 밭을 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의 꼴도 넉넉하지 못하니 지금은 아마 미처 갖추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은 들어줄 수가 없다. 어찌 일찍 와서 아뢰지 않았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부터 아뢰는 것도 오히려 늦지는 않습니다. 비록 시기에 임하여 겨우 2, 3일이 떨어져도 오히려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저 이래는 혹 고칠 수 없는 것이 있겠지만 이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 성조실록 254권 성조 22년 6월 16일 신유 5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향리로서 공을 세워 스스로 향력을 면하기를 자문하는 사람은 200보에서 시험하여 8전의 화살 3개 가운데 하나를 맞히고 기사는 1차에 3번 맞히고 포후는 화살 5개 가운데 하나를 맞춰 합격한 사람을 서북면에 들여보내게 하라 하였다. 포후는 화살을 쏘기 위하여 포목을 세우고 그 안에 짐승의 머리를 그려서 만든 표적을 말한다. 임금이 쏘는 웅후, 문무관이 쏘는 시후 등이 있었다. 선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7일 엠술 첫번째 기사 한승부 판윤 이봉과 조아윤 한한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북방정벌을 하는 군사는 보인이 없는 사람이 많은 까닭으로 그들 자신의 희망함을 들어서 정해서 주었는데 어제 어떤 사람이 고하기를 내가 희망에 정한 사람이 사안부의 나장에 투속되었습니다고 하므로 신등이 이 문화의 주인을 찾아서 잡으려고 했으나 사안부에서는 회답하지 않았으며 곧 도리어 부리를 잡아와서 책망하기를 관문을 큰 글씨로 어지럽게 써서 법사에게 무례한 짓을 했다고 하면서 부리에게 매를 때리려고 하니 부리가 곧 속전을 바쳤습니다. 신등이 어떤 아전이 쓴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여 관문을 돌려주기를 청했으나 사무부에서는 답하기를 무리한 까닭으로 이미 죄를 주었다 하고는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무부가 비록 법사이기는 하나 한승부도 또한 정의 분 이문인데 치욕당하기를 이같이 했으니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전교하기를 사무부는 백관을 규철하고 있는데 만약 무례한 짓을 했다면 고 여겨 이를 주문하려 한다면 한승부에도 또한 세 당상관이 있으니 마땅히 당상관에게 먼저 보고한 후에 법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승벌이 아전에게 죄를 준 것은 사무의 경솔한 실수이니 경은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사무대사헌 이유인과 지평 유경이 등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는 백관을 규철하고 있으므로 무릇 각 관사에 이문할 적에는 반드시 해설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각 관사에서도 또한 감이 없이 여기지 못하니 해서로 관문을 보내는 것은 옛날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승부에서 관문을 보내는 것은 큰 글씨로 어지럽게 썼던 까닭으로 신등이 무리한 짓으로 여겨 죄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들으니 한승부에서 비엄한다고 하니 반드시 신등을 잘못이라고 여겨 이를 아뢰었을 것입니다.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무부가 한 일은 옳다. 그러나 한승부에서도 또한 새 재상이 있으니 관문을 보낼 때는 반드시 당상관이 서압했을 것이다. 만약 어지럽게 쓴 글씨를 무례한 것으로 여겼다면 마땅히 공함으로 이를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인데 갑자기 한승부의 아전에게 죄를 주었으니 이는 당상관에게 죄를 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승부의 비엄에 대하여 사헌부가 경솔하였다고 답했던 것이다.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은평하기를 유경은 이봉의 생질이니 법으로서는 마땅히 상피해야 하는데도 사헌부에서 한승부 아전의 죄를 다스릴 때 유경이 논에게 참여하여 피하지 않았으며 또 장관에게 몰려서 이념하여 피하니 이는 숙부와 더불어 다투어 싸우는 것이다. 유경이 마침 길을 가다가 이봉의 집을 지나니 이봉이 그 일을 물으려고 사람을 시켜 불렀으나 유경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봉이 노하여 승정원에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유경의 형 유건은 빈곤하여 조석거리조차 넉넉하지 않은데 유경은 녹봉을 많이 받고도 한 대도 나누어주지 않으며 지나라 사람이 월나라 사람을 대하듯 하니 이같이 한다면 무엇을 참아 못하겠는가 하고 하였다. 유경이 너무 했지만 이봉도 생질의 과실을 또한 세상 사람에게 말했으니 서로가 실수를 한 것이다 하였다. 공함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신문할 때 서면으로 취조하는 것이다.
선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이유인과 사관원 대사관 윤민 등이 상소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상고해보건대 옛날 노나라 임금 백금을 정벌할 적에 고량을 쌓아두고 추교를 쌓아두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군대를 내보내고 여러 사람을 움직일 때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영한 한도는 산천이 현존하여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적은에 2만 명 군사의 권량과 추교를 아마 지탱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또 남방의 백성들은 편안히 살아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전쟁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데 하루아침에 초목도 나지 않는 땅에 몰아들이게 되면 싸움을 하기 전에 기력이 다하여 혼단이 모두 없어질 것이니 어떻게 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북방은 분기가 일찍이 추워서 9월 중순이면 눈이 길에 가득 차서 내려서 사람과 말이 다니지 못하고 10월에 얼음이 얼게 되면 쌓인 눈이 정강이까지 빠지게 되어 높고 낮음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 남방 사람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습성으로 넘어지고 자빠져서 얼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랑캐나 승냥이와 이리와 같은 존재여서 시기를 타서 몰래 일어나는 좀도둑과 같으므로 옛날의 제왕들은 이를 몰아내기를 모기와 같이 할 뿐이었습니다. 만서의 모욕은 천하의 큰 치욕이므로 10만 군사로서 흉노의 땅에 횡행하기를 자원한 번쾌의 계책의 실수가 아닌데도 세상에서 계포가 없었다면 누가 번쾌가 목을 베일 사람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옛날의 대신은 군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목전의 공도 구하지 않고서 국가를 위하여 장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았는데 지금 한 명의 장수의 죽음이 과연 만수의 치욕보다 더한 모욕이 되겠습니까? 비록 선우의 목을 매달고 월지의 머리를 엄기로 만들어 한번 군사를 일으켜 다 멸망시키더라도 또한 인정전에서 한번 할애를 받는 일에 불과할 뿐일 것이며 얻을 것이 이런 것을 보충할 수 없다면 그것이 그 나라의 계책에 또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일 성공과 실패를 알기가 어렵고 편안함과 위태함을 헤아릴 수가 없다면 이미 소비된 저축은 1개월 동안에 갑자기 넉넉해질 수 없으며 이미 발단된 불화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여 갑자기 지식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 따라 화가 맺어져서 시끄러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비록 의논하는 사람이 살코기를 씹어 먹더라도 무엇이 이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등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본 뒤 한 가지 일도 없었는데 무엇이 괴로워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국가의 득실과 백성의 이해와 사직의 대계를 보고 들으면서 직사에 매이지 않는 것은 오직 재상만이 이를 실행하고 강간만이 이를 말한다고 했는데 성상께서 군대를 일으켜 치욕을 씻는 이로써 모이가 경상에게 미치니 경상으로 옳습니다고 말한 사람은 무력을 남용하여 먼 지방을 경략하는 것이 그릇된 일인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성상 뜻에 영합하여 그런 것을 감히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재상이 된 도리이겠습니까? 개간이 이를 논하다가 파면을 당하고 성상께서 간언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라 일이 날로 그릇되는 것이 아마 이로부터 시작될 듯합니다. 그늘의 정수관이 강간이 되어 이 또한 이를 본받아 부회하였으나 그는 언행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인이므로 그다지 책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조정의 취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이 근본으로서 생각을 하지 않고서 한갓 목전의 일만 유쾌하게 여긴다면 소신이 누군들 공을 구하는 일을 계책으로 삼고서 반드시 한 자루의 칼에 만족함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거사를 정지시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따르시고 겸하여 정수광을 추국하여 아첨하는 기풍을 막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 중에 말한 대간이 이를 논하다가 파면을 당하고 성상께서 간언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간이 파면을 당한 것은 북방 정벌을 간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내가 들어주지 않은 것도 또한 들어줄 만한 것인데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대간의 말도 또한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 그런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어찌 이를 간언을 거절한다고 하겠는가. 비록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국가에서 또한 이미 짐작하여 헤아리고 있다. 신진의 선비가 혹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사관과 대사관인
모두가 등망이 있는 노인으로서 이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없는 일을 소장에 열거하는가. 그것을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만서는 모욕을 가한 서신을 말한다. 음기는 사기 대환 열전의 흉노가 월지 왕을 격파하고 그 머리를 음기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음기란 술잔 따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요강을 뜻하기도 한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7일 임수가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행 유경과 사관은 험납 정타기와 싸르기를 황청사를 수리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다만 외객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선왕께서 창건한 것이므로 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만약 이를 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양종을 배제한 것이 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김은기를 봉정대부 수 사헌부 제비로 표현마를 조봉대부 수 사헌부 장령으로 권유를 성교량 수 사관원 정원으로 조형을 수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때 김희와 김영수가 서로 잇따라 장령이 되었으나 모두가 대간의 논액을 당하여 파면되니 사람들이 모두 전주의 실수라고 일컬었다. 그러자 판서 이극균이 부끄러워하고 또 노하여 무릇 대관을 의망할 적에는 반드시 홍문관의 관원으로서 이에 충원을 하니 이로 말미암아 김은기가 이제 직제하게 되었는데도 강등되어 지비에 옮겨지게 되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정해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직제하게 되었는데 대간이 신의 형제 사이에 서로 힐측한 일을 논박하면서 파면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직책을 제수하니 신은 본시 용렬한 사람으로서 물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는 그대가 정진과 더불어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일로서 논박을 입어 파면을 당한 것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곧 정진이 재물을 탐낸 까닭이고 그대의 실수는 아니니 어찌 이 일로서 쓸만한 사람을 버릴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8일은 개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부름을 받고 대궐에 나아가니 전교하기라. 큰 일이 이미 정해졌는데 다시 새로운 의논을 내어 되풀이하면서 이를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전임의 대관들이 모두 정벌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내가 들어주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다시 말하더라도 절대로 중지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 소 가운데 말하기를 간언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경등이 말을 했는데도 내가 들어주지 않았으니 그것은 간언을 거절했다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대간이 이를 말하여 파면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일의 대간이 파면된 것은 북방정벌을 가한하였기 때문이 아니니 어찌 그 말이 실상이 없겠는가? 그것을 물어서 아뢰라 하였는데 대간 등이 아뢰기를 신종호 등이 비록 재상이 말하지 않은 것을 잘못 아뢰었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북방정벌을 가한한 데서 나왔으므로 이로써 아뢰었던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신종호의 파면이 비록 북방정벌에서 나왔다고는 하나 그때의 대간이 재상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재상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추측하여 억측하고서 와서 아랜 까닭으로 이를 재상에게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이는 제 뜻이 아니며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므로 이 일로서 이를 파면했을 뿐이고 북방정벌을 가한한 때문은 아니다. 대간이 낸 사람이 국사를 말할 적에 마땅히 사실대로 해야만 하는데 그대들이 이 일로서 소장에 널리 퍼뜨려서 대간이 이를 말하여 파면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시로 잘못된 것이다. 내가 죄를 다스리려고 했으나 언로를 위하여 감히 하지 않는다. 큰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그대들과 비록 되풀이하면서 이를 말하더라도 어찌 큰일을 경솔히 중지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대간 등이 그를 올려 사직하기를 신등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지로서 언권에 대죄하고 있었는데 그늘의 북방정벌의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성상의 존엄을 모독하였으나 다만 충성이 모자라서 성상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신등의 직무를 해면시켜 현능한 사람으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서로 용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보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대간이 사직한 일을 의논하게 하니 심현은 의논하기라. 북방정부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만 대간이 국사를 말한 것도 또한 그들의 직책이니 모름지기 사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라. 대간 등이 큰일이 이미 정해진 것을 알고서도 부산하게 그치지 아니하나 각기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니 이를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직임에 나아가도록 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라. 신의 우미한 소견으로는 본디 북방정부를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대간의 청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라. 북방정부는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라는 뜻을 알아듣도록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출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이철근 이극도는 의논하기라. 대간이 국사를 말하다가 윤호를 얻지 못하면 사직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던 일이니 이것을 어찌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힘써 직임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라. 큰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간이 사직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어세겸과 선거는 의논하기라. 대간의 직무는 무릇 이해가 나라에 절실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말을 해도 그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대간에게 직임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유지가 측의하기를 근본 6월 10일에 1일에 아산 아이보의 지면에 저들적 30여인이 자피선을 타고 강 건너 몰래 넓고 편편한 지경에 들어와서 농사짓는 사람 남녀 7명과 말 3필과 소 한둘을 노략질해 갔는데 아이만호 문자량이 처음부터 능히 수호하지 못하여 농민들이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또 숨기고서 빨리 보고하지 않았으나 후에 이산군수 최인수가 아이 권농 지중산을 끝까지 주문한 후에 비로소 적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래기를 변방 백성이 성을 나가서 농사를 지을 적에 반드시 수호가 있어야만 하니 만약 수호가 있으면 적이 비록 막아 끊더라도 반드시 서로 싸운 후에야 사로잡히게 되는데 지금 유지의 계본을 보건대 만호는 반드시 강물이 불어 넘치는 것을 믿고는 태연하게 방비하지 않았으며 또 과실을 덮어 숨기려고 하여 스스로 사실을 자백하지 않았으니 속인 것이 심합니다. 앞에 간 경찰관 민효정으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하고 빨리 새 만호를 보내어 방어를 조치하도록 할 것이며 절도사도 또한 한도의 주장으로서 능히 미리 조치하지 못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해조에 반드시 국문하도록 아래 것입니다. 마땅히 빨리 유서를 내려서 미리 방비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관찰사 유지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아이만호 문자량은 일찍이 농민을 수호하지도 않고 후망을 근신하지도 않았으며 사람과 가축이 사로잡혀 간 후에도 또한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산군수 최인수는 관내 농민의 수호와 후망을 검찰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사로잡혀 가도록 했으며 절도사 오순도 또한 능히 검찰하지 않아 방어가 해이해지도록 하여 사람과 가축이 사로잡혀 갔는데도 즉시 빨리 알리지 않았으며 인근의 여러 진장도 병고가 보고된 후에도 또한 구원하지 않았으니 모두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어서 하여 이르기를 만호는 건부로 하여금 잡아서 추국하도록 하고 사로잡혀간 사람과 가축은 서북면 종사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아서 찾아오도록 할 것이며 절도사도 아우러 국문하도록 하라 하고는 이어서 전교하기를 만호는 빨리 마을로 전하게 하고 절도사는 마땅히 잡아오도록 하라. 근데 잡아온다면 마땅히 개차시키게 하는데 이는 적군과 대진하면서 장수를 바꾸는 것이니 사체에 있어서 어떻겠는가. 그것을 오늘 대궐에 나온 재상에게 물어보라 하니 심해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뜻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표연마리와 사례기를
신이 듣건대 대간이 교장하여 소를 오렸으나 성상의 뜻을 돌이키지 못했으므로 사직하고 가버렸는데 성상께서 수의하라고 명하시니 신은 이를 보기를 청합니다 하고 이내 서게 하기를 신이 혼자 생각하건대 대간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사직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지만은 전하께서는 마땅히 위로하여 타일러서 관직에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수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이를 말하다가 파면을 당했다 하는 것은 대개 전일의 대간이 대신이 사설의 북방정부의 폐해를 의논한 것을 말했던 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그때의 대간이 어찌 모두가 근거 없이 말을 만들어내었겠습니까?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 질문할 만한 까닭으로 감히 아랬던 것입니다. 신이 그때 홍문관에 있었는데 다만 대신을 불러 대간이 아랜 바의 허실을 빅문하였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그 아랜 바와 대답한 바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후 3, 4일에 부제학 김극금이 대제학 어세겸을 그의 집에서 보고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하였는데 의세겸이 말하기를 영의정 윤필상이 자기와 더불어 말한 바 북방정불이 폐해가 있다는 말에 미치게 되자 어세겸이 말하기를 전일에 우연히 집이 최간과 더불어 이를 말했더니 최간이 드디어 이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영의정의 뜻은 북방정부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니 최간이 혹시 잘못 알였을까 두려우며 또 영의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후래 대간이 아렌바의 말을 물어보았는데 어세겸이 말한 것과 꼭 맞았으므로 대간의 아렌바가 그릇된 것이 아니었는데도 윤필상의 빈청에서 하문한 날에는 분명히 이런 말이 없었다는 것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전하께서는 대신을 존중하여 일찍 윤필상의 대답을 사실로 인정하고는 다시 그 허실을 변질하지 않고 대간이 억측과 거짓말로 계달한 이유로서 전지를 내려 대간을 추국하도록 하였으니 신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세겸은 어리석은 어린애가 아닌데 다만 이미 최강과 더불어 이를 말하고 또 김극금과 신과 더불어 이를 말했으니 윤필상이 어세겸과 더불어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살펴본다면 다른 아렌바의 이것 또는 허정, 이계동의 말도 또한 거짓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대간이라는 것은 군주의 이목이 되어 조정의 기강을 잡고 있으므로 관직은 비록 낮지만 권한은 재상과 같으니 군주가 이들을 대우하기를 치우치게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재상을 무겁게 여긴 까닭으로 대간이 말한 바에 허실을 분별하지도 않고 죄를 돌리게 되니 전하께서 대간을 대우하는 도리가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간이 말한 바에 대간이 이를 말하다가 파면을 당했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닌데도 전하께서 도리어 이를 힐문하시니 신은 전하께서 대간을 가볍게 여기는 뜻이 거짓과 같은 것인가 합니다. 윤필상이 이미 어세gem과 더불어 명백히 이런 말을 있었다면 하문하실 때 당하여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성상의 뜻을 거스릴 것을 염려하여 다만 아첨하기에만 힘써서 면전에서 속여서 대답했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이 임금을 섬기는 어리에 있어 바른 도리이겠습니까? 또 어세겸은 성상의 명령을 들으면 마땅히 탈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야만 하는데 또한 장관을 총휘할 것을 끓여서 병을 핑계하고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이 혼자 신이 혼자 생각하건대 윤필상은 임금의 전면에서 속이고 간사하게 기만했으니 여러 사람이 우러러 보는 지위에 있기는 적합하지 않으며 어세겸 또한 군주를 섬기는 어리를 잃었습니다. 신이 대관을 봉직하고 있으니 직책의 백관을 규철하고 있으므로 마음으로 재상의 그릇됨을 알고 감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의 아른바가 의심스럽다면 즉시 어세겸과 김극검을 불러와서 신과 더불어 한 곳에서 빅문하게 하여 곡직을 명백히 분별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영동령 이상과 의정부를 불러 이를 보이게 하라 하였다. 촉휘는 웃 어른의 기휘를 거스립니다. 성조실 254권 성종 22년 6월 19일 갑자 5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신등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관직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순과 같은 군주를 얻은 것은 어려운 일이니 경등이 어찌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이는 내가 현명하지 못한 까닭이니 각기 관직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대건이 아뢰기를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말할 책임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 떠난다고 했으니 신등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무리에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이르기를 말할 책임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 떠난다고 했는데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이른바 이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 떠난다고 한 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이른바 떠난다는 것은 다만 관직을 떠나려고 한 것뿐인데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만약 떠나갈 만한 곳이 없으면 이와 같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평안도에서 사람과 가축이 서로 잡혀갔다고 하는데 실상 이것은 허헌이 변방의 현단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같은 6월달에 어찌 감히 변방을 침범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북방을 정벌하여 승량과 리의 굴혀를 공격한다면 저들의 보복을 좋아하는 기지로서 장차 해마다 침범하여 포악을 행할 것이니 양계의 변방의 험난은 거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우매하고 용렬하여 천의를 돌이키지 못했으니 거듭 생각해보아도 관직에 나아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싸움에 이기더라도 그대들은 좋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며 만일 실패한다면 반드시 장차 나를 탓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일과 같이 중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온갖 방법으로 와서 아뢰더라도 이익은 없을 것이니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성주시로 254권 성중 22년 6월 19일 갑자 6번째 기사 명하여 표 연말의 서계를 심해 윤필상, 홍홍, 윤호, 이철견, 어세겸, 이극돈에게 보이고 말하기를 나는 이 글의 뜻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 여러 사람이 함께 보고 이를 의논하라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을 임금의 면전에서 속이고 간사하게 기만하였으므로 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지위에 있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은 본디 용렬한 사람인데다 또 대간의 탄핵을 당했으니 관직에 나아가기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신이 전일 하문하실 때 아뢰기를 말을 했던 것을 신이 잊어버렸습니다. 신이 이극돈의 언론을 보고서 이르기를 다만 본도의 군사만 이용하더라도 이를 정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다만 허종의 말이 본도의 병졸은 7,000명 뿐이라고 하므로 마지못해 다른 도에서 병졸을 징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의논이 이와 같았으므로 다시 아랠 수가 없었다는 말은 신이 말한 바가 아닙니다. 그 후 신이 어세겸과 더불어 함께 경연에 들어갔다가 물러 나와서 이를 물으니 어세겸이 말하기를 전일의 주문부의 직방에서 이를 들었습니다 하고는 이내 신의 이 말을 외는데 신의 아랜 바와 다름이 없었으며 처음 의논이 저와 같았으므로 다시 아랠 수가 없었다는 말은 어세겸이 말하기를 나는 정승에게서 듣지 못하였고 또 대간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표연말의 아랫바 임금의 면전에서 속이고 간사하게 기만한다는 말은 사대보다 오히려 이를 듣기 부끄러워할 것인데 하며 신이 수상으로서 이와 같은 평판을 받고 있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어세겸은 아뢰기를 전일의 부재학과 표연말 등이 함께 와서 신을 방문하여 이야기하다가 말이 윤필상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신이 말하기를 정승이 나에게 말하기를 처음에는 다만 본도의 군사만 사용하더라도 징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도에서 병졸을 징발하게 되니 배단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러나 나는 본디 정벌하려 했으므로 다시 언연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했을 뿐인데 대간이 서기할 때 처음 의논이 저와 같았으므로 다시 아랠 수가 없었다는 말을 보충했을 뿐입니다. 지금 표연말의 서계에도 또한 이르기를 윤필상이 정벌을 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은 아니니 아마 최간이 혹시 잘못 아뢰었을 듯합니다. 윤필상이 어떻게 대답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 했으니 이 말이 신이 말한 바 대개는 거의 서로 같았으나 다만 표연말의 서계에 이르기를 장관을 촉휘한다고 생각하여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않았으니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잃은 것입니다고 했는데 대저 의논할 적에 명하여 제추를 불러 제추가 빈청에 모였으나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했으며 비록 사람을 시켜 주서에게 물어도 굳이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가 승지가 나와서 말한 후에야 이르러서 그제야 그 일을 알게 되었는데 신이 집에 있으면서 어찌 이 일을 의논하는 줄 알고 병을 핑계대고 오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승이 과연 이런 말이 있었다면 신이 비록 같이 앉아더라도 어찌 감히 숨기고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서계가 이와 같으니 마음이 진실로 편안하지 못함으로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이 극도는 아뢰기를 표연말의 서계에 비록 신을 논박하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이르기를 이극돈 호종 이계동의 말도 또한 거짓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또한 신을 논박한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아뢰기를 대간이 아뢰 바는 모두 신이 말한 바입니다고 하였으나 유독 여러 장수들이 먼저 그 땅을 점거한다는 말은 신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신의 입에서 나왔다면 이는 곧 정벌 하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신이 처음 북방 정벌을 청했으니 이 말이 비록 신의 입에서 나왔더라도 대간이 이로써 신을 논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다시 신의 이름으로서 서계하고 의논하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것은 모두 내가 아는 바이니 비엄하지 말라 하고 이 극돈에게 전교하기라 이미 아는 바를 자세히 알았으니 다른 재상과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심해, 홍응, 윤호, 이철견은 의논하기라 이 일은 이미 곡직이 분변되었으니 어찌 번거롭게 다시 분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재상을 무겁게 여기고 대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그 말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대간이 그러다면 대간을 책망할 것이고 대신이 그러다면 대신을 책망할 것인데 어찌 그 사이에 치우치게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표연말이 호문관으로부터 나와서 장령이 되었으니 표연말이 어찌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며 나 또한 어찌 표연말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늘의 대간들이 이와 같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부산하니 이는 내가 현명하지 못한 까닭이다. 내가 옛일을 살펴보건대 군주가 덕망을 잃게 되면 대간이 능히 안정하지 못하게 된다. 전일의 신종호 등의 서계의 말은 그때 이미 그 허실을 분변하여 갈았는데 지금 표현말이 다시 이를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혹 잘못 듣고서 말한 것일 것이다. 다만 표현말이 대간이 된 것을 믿고서 그 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재상을 헛듣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아름다운 풍속이겠는가. 마음속에 품은 회포가 있은 후에야 반드시 그 말에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마음에 품 바가 없으면 어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영의정이 만약 이를 말했다면 이상이 고금의 사리를 알고 있으니 어찌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한번 역사에 기록된다면 1000년 후에 누가 일은 옳은데도 이를 말한 사람이 그릇되었다고 말하겠는가. 조정의 대신들은 갑자기 임금의 면전에서 속이고 간사하게 기만난다고 배척하면서 말한 바가 이 일과 같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자 홍응, 윤호, 이철견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비록 정도에 지나친 듯 하지만 이 일로서 주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표연말이 실제로 스스로 들었다고 하면서 이를 아뢰었으니 즉시 표연말을 불러와서 잘못 들은 이유를 명백히 말하게 하여 스스로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신이 늙어 정신이 혼몽하여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말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세겸의 말을 들으니 그 의논하는 날에 신이 중흥부의 직방에 들어가서 이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한 바를 들으니 모두가 신의 말한 바인데 다만 처음 의논이 저와 같으므로 다시 아랠 수가 없었다는 말은 어세견도 또한 듣지 못했다고 말하였으니 신도 또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북방정벌을 옳다고 생각했으니 과연 북방정벌을 옳지 않다고 여겼다면 어찌 성상 앞에서 바로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비가 수상에 이르렀는데 다시 무슨 소망이 있기에 아첨하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세겸이 지금 말하는 것은 표연말의 서계와 대개는 같으니 대간과 더불어 변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필상에게 전교하기라. 정성의 마음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진실로 보는 데서는 복종하고 물러나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 과연 이를 말하였다면 이 이상이 어찌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겠는가. 표연말의 말이 비록 정도에 지나친 듯 하지만 또한 정성에게 사혐이 있어서 말한 것은 아니다. 정성은 진실로 말하지 않았는데 대간에게 논박을 당했으니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그러나 이 일을 혐의하지는 말도록 하라 하였다. 어세겸에게 전교하기를 정성이 과연 말한 바가 있었다면 이 이상은 고금의 사리에 통하고 있으니 어찌 알아서 듣지 않았겠는가. 하고 심해와 홍응에게 전교하기를 표연말이 홍문관으로부터 나와서 대관이 되었을 때 내가 잠깐
비록 보았지만 어찌 표연말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말을 하는 사이에 혹시 잘못 들을 수도 있는 이치가 있으니 반드시 정승에게 혐의가 있어서 말한 것은 아니다. 다만 표연말이 그 대간의 고난을 믿고서 사실이 없는 이로서 재상을 헐뜯어 임금을 면전에서 속이고 간사하게 기만했다는 것으로서 배척하였으므로 내가 이를 처벌하려고 하였으나 언로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여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표연말이 말하기를 김덕근과 더불어 이상의 집에서 같이 들었다고 하니 내일 김덕근과 표연말을 불러와서 이를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정탁과 사원부 지평 홍기의 원등이 와서 흥천사에 수리하는 일이 잘못임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2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차사 김극금이 부름을 받고 대굴에 나와 서게 하기를 신이 부재하게 되었을 때 교리 표연말과 더불어 어세겸의 집에 갔었는데 말이 대간 등이 죽당할 때에 미치자 어세겸이 말하기를 어제 윤필상의 언반을 질문하는 이로서 명하여 불렀으나 마침 신병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으니 대간이 무엇을 아뢰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윤필상이 북방정부를 옳지 않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지난번 북방정부를 의논하는 날에 나는 윤필상과 더불어 중흥부에 있었는데 윤필상이 말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북방정부를 옳게 여겼으나 다만 처음에 크게 군사를 일으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가 크게 군사를 일으킴이 과연 소란을 일으켰으나 내가 이제 와서 어찌 북방정부를 하는 일을 옳지 못하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최관과 더불어 이야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들은 바는 대개 이와 같으나 다만 들은 시일이 이미 오래되었으며 또 이야기하는 사이에 우연히 이를 들었기 때문에 어세의 곡절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내가 알았다 하였다. 어세겸이 서게 하기를 전일에 모여서 의논할 때에 영의정 윤필상이 중흥부의 직방에 있으면서 신을 보고 말하기를 오늘의 의논할 바는 무엇이든 일인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헌문관에서 북방정부를 관하는 소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하니 윤필상은 말하기를 나는 북방을 정벌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처음 생각에는 다만 본도의 병조를만 사용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여러 도의 병조를 징발하게 되니 폐해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허종의 말을 듣건대 본도 병조의 수요는 겨우 7,000명뿐이므로 병력이 넉넉지 못하여 위세를 떨치고 공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병조를 첨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고 하므로 그 말을 들은 후에야 그것이 마지못해서 한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북방정벌의 일은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의논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집이 최관이 집에 와서 말이 북방정벌의 폐해에 미치게 되자 신은 전일에 들은 영의전의 말로 대답을 했더니 대간은 신의 이 말에 의거하여 윤필상이 마음속으로 북방정벌이 옳지 못한 것을 알면서 우선 처음 의논에 따라서 그 사이에 마음이 확장되지 않은가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생각하기를 북방정벌의 폐해는 오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다만 큰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그 폐를 돌아보지 않을 뿐인데 윤필상이 어찌 이에 이르러서 그 뜻을 이동시키겠습니까? 무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사설의 유감으로 여길 뿐인데 마침 부재학 김극금과 교리 표연말이 와서 방문하므로 신이 윤필상의 말을 대강 말하고는 이내 말하기를 북방정벌의 뜻이 처음에는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은 내가 친히 들은 바다 라고 했는데 이를 들은 사람이 어찌 의심하기를 망령되게 했는지요. 그날의 신이 말한 바는 이것뿐입니다 하였다. 최관은 서게 하기를 신이 지난 5월 초 7일에 어세겸의 집에 갔을 때 말이 북방정벌의 편부에 미치게 되자 어세겸이 말하기를 북방정벌을 주의한 사람은 오직 영의정과 광릉, 부원군과 세 재상뿐인데 영의정의 말은 처음에 북방정벌을 옳게 여긴 사람은 다만 본도의 병마만 파견할 뿐일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도의 병조를 징발하게 되니 피해가 있지만은 전일의 인원이 저와 같았기 때문에 다시 아릴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상의 서계의 뜻은 이미 잘 알았다. 처음 조선의 사변을 듣고서 대신들을 모아 이를 의논하게 하니 광릉이 먼저 나에게 묻기를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였으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경솔히 거사할 수는 없고 천천히 이를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허종이 형세와 방략을
세밀히 헤아려치게 하였으며 후에 허종이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의논하여 이를 정했던 것이다. 영의정은 처음부터 정벌하기를 청했으니 비록 소인이라도 어찌 보는 데서 걱정하고 물러가서 반대하는 말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상이 어찌 영의정이 생각하지 않은 일을 말했겠는가. 이것은 최관이 대중에 잘못 말하여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니 대신에 이를 잘못 말하는 것은 마땅히 추액하여 조회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을 다시 최관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최관이 또 서게 하기를 대신이 북방정부를 간하여 거치게 하려는 것은 자기 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계책이니 어찌 대신이 말하지 않은 일을 꾸며 만들어 성중을 모독하겠습니까? 또 신이 비록 우매할지라도 곧 그날에 들은 말을 어떻게 잘못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며 신은 북방정부를 옳지 못하다고 여겨 어세겜에게 말하였고 어세겜도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오직 정벌할 수 있다고 주의한 사람은 영의정과 강릉 및 세 재상뿐인데 영의정이 말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영의정도 또한 북방정벌이 옳지 못하다는 뜻을 알고 있었음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의세김이 아뢰는 바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의논할 수 없다는 것도 신이 전한 바 전일의 의논이 저와 같다는 것과는 말뜻이 아주 명백하게 같지 않으니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찌 혼돈하여 들었겠습니까? 신이 어세겜에게 들은 것은 한마디 말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니 어세겜에게 전교하기를 처음에 이상의 서계의 말은 내 뜻과 매우 합하였는데 지금 최관의 서계를 살펴보면 이는 최관이 자기 말을 사실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다시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어세겸이 서계하기를 최관의 서계에 내이에 말한 바 주의란 두 글자는 아마 신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정벌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다만 세 사람뿐인데 영의정을 들어 말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극배와 이극돈의 말은 신이 일찍이 친히 듣지는 못했으나 윤필상의 말은 친히 들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들어서 이를 말한 것이며 본도는 다만 본도의 군사만 사용하려는 것인데 다른 도의 병조를 징벌하게 되니 폐해가 있다는 말이 윤필상의 입에서 나왔으므로 신이 들은 것입니다. 당연히 옳지 않다는 뜻을 말했다는 데 이르렀으나 신은 어느 곳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최관이 말하기를 신의 말이 어세겜의 말과 아주 명백하게 같지 않다라고 한 것은 다만 다시 의논할 수 없었다는 어세의 일에 구애되어 뒤따라 핑계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저 한 사람의 말을 여러 사람이 들으면 헤아리는 바가 각기 다르게 되므로 신의 우매함이 혹 윤필상의 말을 잘못 전하기도 하고 최관이 들은 것이 혹 윤필상의 뜻과 틀리기도 하니 이는 신이 말하는 사이에 스스로 그렇게 된 까닭을 능히 밝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가 실제로 신에게 있으며 들은 사람이 허물이 아니므로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개 가설해 이를 말한다면 비록 용렬할 사람이라일지라도 어찌 군주의 앞에서 마주대하고 아첨하고서 물러가서 다른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자식의 사람됨을 알고 신하의 사람됨을 알기는 아버지와 임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영의정의 뜻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영의정이 말하지 않은 일을 이상이 또한 어찌 말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최관이 잘못 듣고서 대중에 전달하여 이와 같은 사태를 이루게 된 것이므로 명백히 분변하여 주의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최관을 의건부에 내리게 하라 하였다.